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수출이 잘 돼야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도 많이 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인데 그럼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같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맨 앞장서던 우리 선수가 제대로 나가서 경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방어막을 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기업들, 그리고 또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가계 소득도 당연히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가계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걔가 침체가 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내수는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까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수에서 이제 소비도 잘 안 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잠정적으로 추계한 경제 성장률은 2.0%라고 하고, 올해는 지금 막 그걸 계속 낮춰가지고 1.5%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수가 지난해보다도 나쁠 뿐만 아니라 수출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로 반도체 경기가 또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수출 경기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의 수출 상품인데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한 품목인데, 그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D램, 우리가 보통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주로 수출하는 그런 반도체의 사이클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반이 수출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2월을 다 합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이 한 4.5% 정도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지난해는 뭐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래도 경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출까지 계속 안 좋아 버리면 앞으로 더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이게 이제 호황에서 이제 침체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런 외풍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력 상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낙수 효과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빴어요. 뭐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거꾸로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다 20% 이상 다 사실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다 20%까지 이렇게 다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지금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해는 너무 우리는 나빴고 미국은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엔 미국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잠깐 뭐 그런 듯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뭐 비즈니스 사이클 차원에서 지난해 굉장히 나빴으니까 우린 좋아져야 된다. 사실은 어쩌면 이게 뭐 1층 밑에 뭐 지하도 있고 지하 1층 밑에 또 지하 2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지하 1층 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1층, 2층 자꾸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내수도 어려운데 그런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거고, 그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그 평균적인 주가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전반적인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은 잠깐 뭐 반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기술 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좀 과잉 투자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도망갈 준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해 보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 대비 지금 짧은 기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20% 이상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는데 이거는 1990년 닷컴 버블 막 꺼질 때 그때도 시스코가 뭐 한때는 뭐 이게 짧은 한 1년 반 동안 거의 한 당시 기준으로 제가 기억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거꾸로 한 1년 정도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거의 70-80% 이렇게 확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예전과 같은 상황이 이제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릴 때, 그때는 이제 장기 금리 하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10년짜리 그리고 이제 2년짜리 이렇게 비교할 때 보통은 이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높은데 금리를 막 올릴 때는 역전되거든요. 역전되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꼭 보면 역사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게 시차가 있어서 바로 그렇지는 않고 한 3개월, 6개월 좀 지나면 경기 침체를 가는데, 지금 거의 지금 3개월 지나고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전이 해소된 것.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두 가지 지표 정도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막 관세 전쟁을 막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투자금을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현금을 뭐 저는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